그럼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퀴어 축제 이후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속 내용, 속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일반적인 해석 같은 것들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속사정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정부하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은 넓게 보면 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거다. 또 반대로 보자면은 경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 대구시의 보조금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견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그러니까 후발 권력을 견제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좀 일반적인데, 정권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립관계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좀 속사정이랄까요?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 점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홍 시장 내지는 대구시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은 그러나 이게 기존에 해왔던 축제이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둘이 오히려 맞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네. 집회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대구시하고 대구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찰 이렇게 맞붙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구시 쪽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그럼 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을 왜 하게 됐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수자 축제죠. 맞습니다. 왜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여권 내지는 뭐 용산이나 여당에서 그 집회 시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입장인데, 근데 요거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이 있고 그 의석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시 쪽에 홍준표 시장 쪽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안 그래도 이런 문제 의식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목적 자체는 이게 퀴어 축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민노총의 시위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은 대응을 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시민들 사이에 여론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알아서 판단을 해라. 어쨌든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쨌든 여권 내지는 용산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퀴어 축제,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 아니라 뭐 집회든 뭐든 도로를 점유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것은 집권 여당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합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찰과 갈등이 생겼고 경찰 도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퀴어 축제 당시에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은 대구 경찰청하고 지금 대구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집회 시위라는 게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중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대구시는 당초에 중부서하고 먼저 중부경찰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요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중부서에서는 집회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우리도 폭력적인 상황은 안 만들고 다만 도로를 이제 점거하는 상황만 제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략 합의가 됐다랍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은 대구시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 자유 때문에 이제 강하게 제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들은 상태였는데, 이 퀴어 축제가 있기 전날에 대구의 한 큰 상가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거길 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 이제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이 온 거예요. 이제 만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홍 시장이 물어본 거죠. 요런 상황인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근데 이제 요건 이제 홍 시장 쪽의 전언입니다. 그 김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집회 시위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시장님 입건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시장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남 홍준표 시장의 얼굴이 얼핏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협조를 안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입건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약간 이거는 뭔가 좀 기선 잡기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네. 다음 날 이제 그게 되고 이제 충돌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 축제 관련 이 시위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네. 공직선거법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시에서 뭐 그 선거 관련된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시에서 뭐 집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홍 시장 뭐 홍보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중에 뭐 한 건에 뭐 홍카콜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상 뭐 맞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 쪽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었고 시청을 좀 겨냥을 한 내용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보통 여권 내에 어떤 기관 간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같은 시장이고, 그러니까 같은 네. 정권의 시장이고, 그다음에 경찰도 같은 정권의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공서를 압수수색할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뭐 미리 조금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안이면은 사전에 뭐 또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려준다든지 시점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상당히 뭔가 좀 대결하고 대치하는 국면이에요. 네, 그래서 국면으로 비쳐요. 그 대구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집까지 찾아가서 휴대폰까지 다 뺏었고 이런 네. 과정들이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정도로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다.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신청을 하고 또 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가 꼭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키어 축제 이전에 이미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런 대구 경찰 쪽의 설명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홍 시장 쪽도 알고 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날도 동시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구시의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는 이 두 개를 겹치는 거, 그다음에 또 압수수색의 강도가 굉장히 네.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요거는 좀 기선 잡기다. 박순봉 기자의 이 좀 촉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정 싸움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촉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루고루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권도 물어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용산 쪽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용산 쪽에서 미리 시켰다거나 그런 얘기는 뭐 제 귀에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기에는 홍 시장 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대구 경찰청장과의 딱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밖에서 해석하는 거는 네. 뭐 그 차기 대권 주자와 현 권력 간의 뭐 갈등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아까 그 상가에서 촉발됐던 그 입건이냐 아니냐 뭐 이런 발언과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현지 기자의 이 또 분석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봐요? 대구 상황을 이게 현 정권과 대구시장 사이에 정치적인 또 뭐 암투로 봐요? 아니면은 대구 경찰과 대구시 사이에 좀 감정 싸움 상황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워낙에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때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 일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정말 계속 올리고 네. 계세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거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성격이 본인 억울한 거나 뭐 본인이 매도당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바처럼 뭐 대구 경찰청과의 어떤 감정 다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시점이 양쪽 모두에서 너무 빠르다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뭐 일종의 집단 린치 같이 당하고 결국에는 좀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못 나왔죠. 못 나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왜 총선 전에 저렇게 덤비려고 하냐.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아야 되고 총선 네.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점이 좀 안 됐다라는 거죠.